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배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또 시부모와 이런 사이가 좋았느냐, 이런 부분이 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배우자가 무능할 때, 또는 시어머니에 대한 구박이 있을 때, 또 본인 자체가 스트레스를 못 참을 때, 이럴 때는 아이의 귀 형상 자체가 비틀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교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배태했을 당시에 아이가 모르느냐면 다 압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굉장히 차분한 아이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별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또 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귀는 그 사람의 콩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콩팥이 피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굴이 칙칙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귀의 색깔이 변화합니다. 귀의 색깔이 굉장히 붉으냐, 검붉으냐, 또 그냥 빨간색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귀의 색깔이 검붉으면 콩팥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콩팥은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라제다 같은 경우 과열이 됐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죽죽하면서 붉게 된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콩팥이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콩팥과 방광은 또 연결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방광도 안 좋은 상태다. 또 호르몬 계열과 또 피순환도 안 좋다. 또 콩팥이 안 좋으면 반드시 또 혈압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 콩팥 검사, 즉 피검사만 하면 이 검사 수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피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콩팥이 안 좋다면 온몸이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귀는 그만큼 그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귀와 얼굴을 보면 콩팥이 나쁜 건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항상 붉어 있거나 몸이 하체가 붓거나 얼굴이 붓는다면,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하면 콩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복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귀를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귀는 어느 명약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는 생긴 대로 삽니다. 특히 귀 윗부분, 이걸 상부라 그러는데요. 이 상부가 둥글게 예쁘게 생기면은 참 마음이 고운데, 뾰족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뭐랄까요, 한 사람만 믿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진돗개 스타일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귀가 내각이 외각을 침범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좀 더 영혼도 자유롭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도 내각이 외각을 침범하게 되면 자기 방어를 잘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허술하다고 볼 수 있고 자기 방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각이 외각을 침범하게 되면 나의 윗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나의 윗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첫째, 진급이 안 됩니다. 또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술하고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각이 외각이 침범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는 머리가 영리한 것 같으나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아주 허술한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의 또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참 팁인데요. 상부는요, 특히 심성을 보며 자녀궁을 봅니다. 자녀궁. 왜 그러냐면 내각이 외각을 침범하면 윗사람을 무시한다고 제가 반드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즉 내각이 외각을 침범했을 때는 자식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각이 외각을 침범했을 때는 자녀궁과 인연이 없다. 또 자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치고 또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고요. 존중한다거나 이런 걸 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는 자녀군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각이 외각을 침범한 건 물론이고 귀가 이상하게 생기면 듣는 것도 삐딱하게 들을 것이고 사람 생각이 어떻습니까? 윗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정상적으로 내각이 외각을 침범하지 않고 예쁘게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은 완고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고합니다. 왜? 보수적이니까요. 윗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랫사람 알사람들 하니까 완고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수성이 드러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총리나 이런 사람을 보면 귀가 하나같이 다 잘생겼습니다. 이마 잘생기고 귀가 잘생겼습니다. 이마와 귀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야 되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상대를 존중하게 되면 귀는 예쁘게 되고 눈썹도 예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썹도 승글거리고 또 귀도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연골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또 당나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잘 듣고 자기 방어력을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 앞을 보고 잘 들으니까요. 듣고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는 당나귀입니다. 네. 다음에는 내일은 눈썹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는데 이 눈썹은 또 그렇게도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눈썹은 내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눈썹은 또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이 눈썹에 대해서 짧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교를 잘 못해서 귀가 약간 못생긴 게 나오면 그 나중에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지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아이가 귀가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왜 본인이 그 안 좋은 CPU로 상대에게 자꾸 가르치려 드느냐. 아이들은 선생님보다 다 영특하다. 똑똑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갑작스런 자기의 분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가슴 속에서 불이나 화가 치미는 병으로 어떤 약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일 뿐인데 말이죠. 상대에게 표출을 합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국감을 봤을 때 짜장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가슴 안에 폭발하는 분노는 나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입혀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버럭 화내는 폭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서로의 감정이 되겠죠. 분노가 지나쳐 갑자기 나온 말에 찔리면 평생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짜장이 내가 부하다, 부하가 아니다. 또는 주먹을 쥐었다, 바닥을 쳤다, 주먹을 진다, 이런 것은 스스로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목계라는 말도 썼고 했습니다. 권력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력을 잡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좀 죄송하다, 미안하다, 참고하겠다, 고치겠습니다. 왜 그런 말 못합니까?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참 미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하극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이 지위를 받는데 불구하고 이 짜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대놓고 하극상하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하극상이죠. 이게 상관격이라는 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이 사람의 운이 11월, 12월은 굉장히 안 좋은데 하극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거겠죠. 예. 물론 사람이라는 게 상대의 어느 약점을 쥐고 있다면 아무리 쥐고 있어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내가 부하가 아니다, 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공직자란 말이에요. 답합니다. 귓볼에 살집이 있는 거는 좋은 거죠? 무조건 좋습니다. 네. 도톰할수록 그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기능도 좋고 지금 콩팥 기능도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귀가 너무 작을 때는 콩팥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평소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나이에 따라 귀의 생김새와 크기가 변하는 수도 있나요? 귀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은 어떻습니까?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베풀고 또는 영양이 좋을 때는 귀도 자랍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줄 때 내각이 외각이 침범한 것도 조금씩 나아지기도 합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그 수주가 숟가락같이 이렇게 움퍽하면요. 수주가 숟가락같이 움폭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한 거죠. 그 부분이 네. 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주가 약하다는 것은 뭐죠? 신장 기능이 약하다. 콩팥보다는 심장의 펌프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이 약한 거예요.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피가. 그래서 네. 심장 기능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콩팥도 안 좋습니다. 그래 되면요. 사주로도 신장이 약한 거는 나오지요? 바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콩팥 기능이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약할 때는 귀가 얇습니다. 특히 뭡니까? 귀가 귓볼이 되게 약해질 때, 얇쌍하게 변할 때, 아니면 귓볼에 주리가 있을 때, 이것은요, 특히 뭐 뇌졸중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펌핑하는 것이 좀 심장에서 약하기 때문에 뭡니까? 갑자기 뭐 고기를 많이 먹거나 살이 쪘을 때는 이런 것들이 뇌졸중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살이 찌신 분 같은 경우에는 꼭 심장내과 가셔서 이런 걸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김종욱 선생님 발전기금 감사합니다. 자, 무죄 판결 났다고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너무 황당했죠. 예, 이분 맞습니다. 때문에 그 캐나다에서 와서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게 사실이 퍼졌지만 또 그분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최근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변화가 있네요. 네. 요즘 다들 피부과를 필수적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때입니다. 운을 정확하게 봐서는요. 그래서 피부 관계가 굉장히 좋네요. 피부 관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봐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한 거가 아닌가요? 예전 사진하고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으면 운이 좀 바뀌나요? 운이 좀 바뀝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뀝니다. 물론 저 사람이 운빨이 안 좋아서 그렇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얼굴에 저렇게 광택이 난다는 것은 운이 안 좋아도 조금 받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관리 꼭 받으세요. 네. 자, 어떤가요? 얼굴 색이 일단은 뽀얗습니다. 색이 뽀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광택이 납니다, 여러분. 저것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저렇게 안 되거든요. 관리도 굉장히 좀 비싼 관리를 받지 않았나. 인상학적으로 봐도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돈을 갖다 굉장히 많이 들인 겁니다. 예. 영양 상태도 좋고요. 눈 주변도 깨끗합니다, 아주.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인 아마 관리를 받았다.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귀 테두리가 약간 빨갛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밤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한 하루는. 네. 예, 그래서. 근데 눈썹 자체는 조금 하자입니다. 좀 얇아요. 사람을 별로 안 만났다는 뜻도 됩니다. 자기 업무 외에는요. 예. 그리고 저 눈을 보면 저분이 내가 볼 때는 눈을 갖다가 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 나이 때 50대 중후반에 저 나이 때 64세예요. 그러니까 64세인데 불구하고 눈꼬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분이 아마 재편한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64세 같은 경우에는 저 눈꼬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정확하게 눈꼬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도 예전 눈 같지 않으니까 저분이 아마 밑에 처진 것들 다 처리하고 뭡니까 관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꼬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저게 아무리 조명을 비친다 치더라도 오른쪽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고요. 얼굴 자체가 거무죽죽하면서 약간 검은 부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은 뭡니까? 다 알고 있다는 듯, 이미 합의한 듯 얼굴 자체가 굉장히 구속이잖아요. 법정 구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런 거 없네요. 이미 저 사람은 다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검사들끼리는 이 형량이나 판사들끼리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충격받으면요, 오른쪽 같은 그런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왼쪽 같이 저렇게 다 알고 가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제 마음 잡고 있으니까 모든 걸 하니까 눈빛이 네. 드러나죠. 만약에 저게 만약 불합리하다 하면 눈에 빛이 났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오른쪽은 눈에 긴장돼서 저렇게 있지만 왼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분이 보면은 눈썹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예, 눈썹이 괜찮은가요? 그렇죠. 첫 시작되는 눈썹 자체가 얇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판단력, 생각 깊이에서 이성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감성적으로 해결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끝이 이렇게 내려간 사람 자체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죠. 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갖다 가만 안 두거든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습니다. 그래서 물귀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썹끝이 저렇게 내려간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눈썹끝이 올라간 사람은 뒤끝도 없고 깔끔한데 불구하고 눈썹끝이 저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독하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마 색깔을 봐서는 뭐 별 놀란 것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눈이 약간 멍한 눈빛인데요. 이분이 그러면 받아들이는 눈빛인가요? 받아들이는 눈빛이에요. 예. 저 눈빛 보십시오. 눈빛과 눈썹 보십시오. 눈썹. 예. 저게 사람은 눈은 뇌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하는 것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건 뭐예요? 두고 보겠다는 거죠. 딱 째려본다는 것은. 저렇게 잘못해놓고 당당합니다. 이 검사들이요. 참 그래서 문제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이분이 유난히 입이 작고 입술이 얇은데요. 이분이 그러면 성향은 어떻게 봐야 되죠? 입술이 얇고 입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이 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심한 구석도 있지만은 잔인할 때는 한없이 잔인한 게 또 입술이 얇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저한테 저 사람 보고 질려버렸다 그러잖아요. 아주 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의 특징 자체가 눈빛과 코와 입과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얇은 입술은 유모 씨, 정치인 중에 유성모 씨의 입과 좀 비슷하지만 유성모 씨의 입이 너무 안쪽으로 말려 있고요. 그건 말을 너무 안 해서 그렇고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들어가고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던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유모 씨보다 굉장히 더 한 수 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이분 얼굴에서 만약에 입술이 도톰했다면은 더 악질인가요? 아니면 입술이 얇은 게 더 악질인가요? 입술이 얇은 게 더 악질이죠. 입술이 도톰하다면 지 에너지가 있어서 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입이 닫힌 입은요. 자식도 무서워합니다. 저런 입은요. 약간 야비한 면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아니요. 야비한 것보다 모든 걸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죠. 계산적. 예. 자식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버지가 집안에서 입을 꽉 다물게 되면 자식들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매가 별로 인상적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눈빛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자, 저 눈빛 될까요? 자체가 어떻게 봅니까? 저 눈빛 자체가 이거는 눈이 양쪽에 다 꺾여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양쪽 눈끝이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일에서 입 다문 입과 눈빛을 볼 때는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은요. 예. 그리고 또 눈썹도 좀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짰으면 딱 그물망처럼 쳤다가 마지막에 이걸 실수하면 다음 그물망까지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다. 단, 저 사람의 상을 봐서는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끝까지 쫓아갑니다. 요거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얼굴 뽀얀 거 보니까. 눈이 상당히 나쁘네요. 네. 돋보기를 짓겠네요. 네. 네. 거기다가 귀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귀가 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은 지금 내면은 굉장히 과열돼 있다. 콩팥도 아까 얘기했지만 콩팥 자체도 피곤하지만은 나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지만은 사실은 뭐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라도 갑자기 생각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똑할수록. 저 사람 자체는 어쨌든 굉장히 과열된 상태다.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정도면 상당히 건강하고 귀 뒤에가 약간 불룩합니다. 목 뒤가 불룩합니다. 그렇죠? 목 뒤가 불룩한데 저것을 반골이라고 합니다. 반골. 저기 약간 접혀 있으면 반골이라고 합니다. 저 반골은 어떤 의미냐면 저 반골 자체는 제가 이 정도도 반골로 봐도 될까요? 약간 접힙니다. 약간. 접힙니다. 저것도 거의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뒤가요. 예전에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죽기 직전에 마대를 부릅니다.
마대야, 저 위원이 반드시 저거는 변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마대 너가 내가 죽고 나면 마대야, 저 위원을 처치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대가 왜 그 묻습니다. 아니, 왜 처치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니까 마대야, 위원은 저 뒤에 방골이 있어서 저건 언제든지 배신할 상이란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갈량이 죽자 말자 바로 칼을 들고 반정을 이끌다가 바로 마대의 칼에 죽죠. 그만큼 저 방골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현재 저 얼굴을 보면 눈이 뻘겋잖아요. 눈 주위가 뻘겋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입은 다물었지만은 오른 왼쪽 입 끝에도 뭐가 뻘겋게 나 있습니다. 뺨에. 그렇죠?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의 혈색입니다. 즉 탄력도와 혈색인데 탄력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혈색이 뻘겋게 드러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얼굴이 붉게 변한다는 것은 말썽이거든요.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저 사람 자체가 광골 부위가 더 뻘겋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소문 다 난 겁니다. 저는. 소문 다 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짐작하고 있잖아요. 이분만 뭐 아니라고 덮고 싶겠지만.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도 저렇게 얼굴에 이렇게 피부 관리 받으면서까지 2년 6개월 수령 받고 본인은 잘 앞으로 그래도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네요. 이미 망신은 망신대로 다 한 거죠. 사실은 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합리화한다 그래도 아유 고기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상을 보면 인상이 좋다든가 나쁘다는 식으로 느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얼굴들은요,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지금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나타나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표정이야말로 이 관상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 붉은 얼굴, 저건 망신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얼굴을 쫙 정리했다는 것은 저 사람은 다 삭제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됩니다. 예. 말썽적인 부분 드러났다. 지금 창피한 거예요. 제 얼굴을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나의 가슴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그걸 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 그런데 이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럼 자식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닐 겁니다. 사실은요. 시온 선생님 맞습니다. 검사라는 것이 무소불위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사같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왜 이걸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건 또 뭐죠? 왜 그런가요? 대표는 한마디 툭 던져놓고 그냥 나중에 뒤에 앉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우리가 180석을 줄 때 그런 눈치 보는 대표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180석을 줬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2년 6개월 꼬박 채우고 나왔으면 바람입니다. 2년 6개월 가지고 사실 부족하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2년 6개월을 네. 꼬박 세우고 나와야 되고요. 네. 네. 대통령님께서 오늘 국회 연설에서 공수처법 조속히 통과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경제에 대해서 20몇 번인가 언급하셨다고 하는데요. 김영애 선생님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정치 위주로 거의 이제 1년째 해오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의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리 라인, 뾰족하게 나온 부분, 그리고 눈썹, 피부 관리 다들 하나씩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일제히. 눈을 좀 작은 눈을 키운 거 안검하수 많이 하는데요. 그건 괜찮나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얼굴이 뭐 특히- 하자만 없다면 괜찮다고. 특히 예전에 보면 저분은 아, 눈이 자꾸 깔아앉더라고요. 말할 때.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눈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분이요. 근데 눈이 커졌는데 눈썹이 너무 착 좁고요. 눈썹 그다음- 조금 길게 그리셔야 되는데. 좁고요. 저렇게 되면은 눈과 눈이 너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양쪽 사이드만 약간 트임했으면 좋겠어요. 아, 뒤트임 할까요? 뒤트임요. 왜냐하면 눈과 눈이 바짝 붙어가지고 굉장히 급하다고요. 저렇게 되면 금방금방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건 좋은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눈썹이 짧은 것도 순간순간 바뀌면서 탁탁 치고 들어가는 건 빠른데 뒤끝이 약해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눈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화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트임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약간. 네. 이마 라인이 울퉁불퉁한데요. 이것도 윗사람의 덕이 적은 거죠. 예, 이걸 좀 저거는 이제 어릴 때 조금 힘들었다는 거, 초년이 너무 안 좋았다는 네. 것도 의미되고, 현재 윗사람이 좀 땡기는 힘이 약하다. 이래 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도 볼 수 있어요. 머리가 저렇게 되면요. 그 눈썹 자체가 저렇게 짧게 돼 있고 대인관계가 조금 취약한 상태고요. 또 인당 자체가 또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눈썹을 엠마리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앵그리버드하고 똑같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예. 좀 캐릭터가 아주 더 강해 보이는데요. 김종민 의원 제 사무실에 오세요. 제가 눈썹 두께 너무 두꺼워요. 이게 김종민 의원 저 사무실에 오세요. 제가 예, 이미지 메이킹 해드리겠습니다. 메이킹 해드릴게요. 저 이야기들 하시면 오세요. 제가 이미지 메이킹 해드리겠습니다. 누구 말 듣지 말고 전문가한테 들으세요. 뭐 화장은 잘한다고 그런 사람보다는 좀 더 뭡니까? 전문가한테 얘기 드려야죠. 예. 이미지 메이킹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을 좀 키우고 눈썹을 좀 바꿈으로써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으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이킹 좀 받으세요. 제가 오죽하면 학생들이나 어떤 상담자가 오면 자기를 보고 휴대폰을 촬영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볼펜으로 꺼줍니다. 요만큼 삭제해 주세요. 요만큼 끊어주세요. 요만큼 밀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딱 그렇게 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눈썹도 이렇게 하세요 하고 본인이 찍어요. 그걸 비디오로 본인이 찍으면 제가 볼펜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자, 바뀐 모습을 좀 한 분 한 분 좀 찾아보는데요. 콤마 선생님. 사람은 말이죠.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워낙 뒷다리를 잡기 때문에 국힘에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상대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나를 보셨겠죠. 콤마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 이런 건 인간의 본성이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떠나서 자꾸 뒷다리 잡고 하면 나도 모르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또 강아지가 한 대 차인 강아지는 그 사람 보면은 자꾸 그 강아지가 눈치 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예. 자, 이것은 돌아가신 서울시장의 박원순 씨와 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얼굴을 보면 눈이 얼마나 해맑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눈과 이 눈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학자로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실망의 눈빛입니다, 사실은요. 네.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맞습니다. 희망이 적어요. 대통령님의 생각보다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방향이 맞지 않다. 또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도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하는 그런 눈빛이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나 또 서울시장 선거 때 저희가 그 사람을 보고 파악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파악을 하고 또 대통령 후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맥락적으로 분석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독자가 지금 정체 중에 있는데요. 많이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그리고 네. 나만의 운세 달력은 소수 정예만 합니다. 저희 많이 하진 않습니다. 몇 분 안 되는데요. 이게 일이 많아서 현재 3차 접수죠. 네. 네. 오늘부터 접수하시는 분들은 3차 접수여서 받아보시는 거는 한 12월 말 정도에 받아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많은 일이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받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